오늘 저녁 과일 그냥 몸에 좋겠지 하고 집어 드시나요? 혹시 그렇게 드시면서도 가끔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세요? 나도 언젠가 뇌졸중 오면 어떡하지? 혈관이 많이 상했을까? 검사하라는데 괜찮겠지? 잠깐, 여기서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물어보세요. 첫째, 저녁 식사 후에 과일을 습관처럼 매일 드신다. 둘째, 고지혈증, 혈증, 고혈압, 당뇨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았거나 경계 수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셋째, 10년 전보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더 차고 머리가 자주 멍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 3가지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누는 얘기가 당장 오늘 저녁 과일부터 바꾸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첫 번째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늘 보는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으로 병원에 오는 환자 중 상당수가 이미 수년 전부터 혈관이 조용히 상해오고 있었던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10명 중 6명이 어느 정도의 동맥경화를 가지고 있다고도 보고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혈관 안에서는 기름과 당분이 쌓이면서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언제든지 막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고기 많이 안 먹어요. 대신 과일을 많이 먹어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건강에 좋으니까 라는 믿음 하나로 저녁마다 과일을 1접시, 2접시, 특히 식사 후 늦은 시간에 단맛이 강한 과일을 집중적으로 드시는 습관이 이미 지친 혈관에는 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많은 혈관을 부드러운 고무호스로 물을 보내는 모습으로 떠올려 봅시다. 물을 깨끗하게 흘려보낼 때는 호스 안이 매끈하고 탄탄해야 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물에 기름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호스 안쪽에 살살 달라붙고 작은 먼지랑 엉켜서 덩어리가 되고 그 덩어리가 점점 자라 좁아지기 시작해요. 과일의 당분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움직임이 거의 없는 시간에 많이 들어온 당분은 몸에서 빨리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되기 쉽습니다. 혈액 속에서 중성지방이 늘고 이미 높은 콜레스테롤과 만나면 그 기름 덩어리가 더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셈이죠. 아니, 과일이 어떻게 기름 덩어리를 도와요? 하고 놀라실 수 있지만 실제로 고지혈증이 비만 당뇨가 함께 있는 분일수록 과일 당분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도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과일 당분은 설탕과 다르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고 이미 대사질환이 있는 60대 이후라면 저녁 과일은 분명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2가지 말을 이렇게 정리해서 환자분들께 설명합니다. 건강한 20, 30대와 이미 혈관이 지친 60, 70대의 과일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지금의 당신 몸 상태에 맞는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 환자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꾸준히 드시던 6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과자는 끊었어요. 대신 과일을 많이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저녁마다 포도 1송이, 감 2개는 기본으로 드셨죠.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잠깐 꼬이면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검사를 해보니 뇌혈관이 여러 군데 아주 좁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 생각해서 과일 먹은 건데요. 그분의 이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잘해보려고 한 선택이었는데 나이 든 혈관에는 그 방식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과일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떤 과일, 어느 정도로 바꾸자는 겁니다. 특히 오늘 저녁부터요. 혹시 지금 보시는 당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뭘 어떻게 바꿔야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 저는 막연한 두려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조금 있다가 저녁 과일을 고르는 3가지 공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색, 식이섬유, 당분과 양, 이 3가지를 기준으로 뇌와 혈관에 덜 부담이 되도록 고르는 방법입니다. 또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이 과일은 괜찮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실제 검사 수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례도 같이 풀어드릴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중간에 한 번쯤 좋아요와 구독,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특히 뇌졸중을 겪은 가족이 있거나 고지혈증 탈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이 정보가 사랑하는 분의 혈관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떤 과일이 특히 저녁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오늘 저녁 무엇부터 바꾸면 좋은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비유했던 그 고무호스를 떠올리시면서 우리 혈관 안에서 과일 당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같이 눈앞에 그려보실까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녁에 먹는 과일이 혈관 안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같이 들여다볼까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올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설명하듯이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드릴게요. 먼저 과일 속에는 3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당분, 식이섬유, 비타민과 미네랄. 이 중에서 혈관을 피곤하게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당분이고 혈관을 도와주는 조력자는 식이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시면 과일의 당분이 빠르게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혈액 속 당분이 올라가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더 열심히 분비되고 이 인슐린은 남는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 몸 곳곳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이때 중성지방이 증가하고 이미 높은 LDL 콜레스테롤과 만나면 혈관 벽 안쪽에 더 많은 기름 찌꺼기를 쌓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 하나만 짚고 갈까요? 많은 분이 밥은 살쪄, 과일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당분이 많이 든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흰쌀밥 한 공기와 비슷하거나 때로는 그 이상으로 혈당을 확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밤 시간,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먹는 과일은 그 당분을 몸에서 쓸 기회가 적기 때문에 지방으로 저장되기 더 쉬워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과일을 통째로 천천히 씹어 먹을 때와 갈아서 주스처럼 마실 때 혹은 말린 과일로 먹을 때 혈당이 오르는 속도와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 오렌지를 한 개 통째로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와 당분의 흡수를 어느 정도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같은 양을 주스로 만들어 한 번에 마시면 식이섬유는 거의 사라지고 당분만 쭉 들어오면서 혈당이 훨씬 더 빨리 높이 올라갑니다. 말린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물기는 빠지고 당분은 더 농축된 상태가 되니까 조금 먹었는데도 생각보다 당분을 많이 먹게 되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나뉩니다. 그래도 과일은 비타민이 많고 가공식품보다는 훨씬 낫다, 너무 겁줄 필요 없다는 쪽과 특히 뇌졸중 위험이 있는 고령층에서는 저녁 과일과 과일 주스는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는 쪽이 있죠. 어느 쪽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건강한 혈관을 가진 젊은 사람에겐 과일의 장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함께 오른 60대 이후라면 언제,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과일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정기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자꾸만 경계나 높음으로 나온 적. 기름진 음식 줄이랬지. 과일 줄이라는 말은 못 들었는데 의아한 마음이 들면서도 딱히 답을 못 찾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혈액 검사를 같이 보다가 선생님,
저녁에 과일 조금 먹는 것 말고는 딱히 간식도 안 먹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과일 종류, 시간, 양을 자세히 여쭤보면 조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밥그릇 반 이상 되는 접시 한 가득 달콤한 과일 위주로 드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시면 좋은 과학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 안쪽은 내피세포라는 아주 얇고 섬세한 막으로 덮여 있는데 이 내피세포가 상처를 입으면 그 자리에 기름 찌꺼기가 더 잘 들러붙습니다. 혈당이 자주 급상승하고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이 함께 높을수록 이 내피세포가 쉽게 손상되고 그 결과 혈관이 덜 탄력 있고 더 쉽게 좁아지고 언제든지 막히기 좋은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과일을 끊자는 게 아니라 당신의 혈관 나이에 맞게 저녁 과일 전략을 다시 짜보자는 것입니다. 같은 사과 한 개라도 아침에 반 개, 점심과 저녁 사이에 반 개를 나눠 먹는 것과 저녁 식후에 한 번에 다 먹는 것은 혈관 입장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포도 한 송이도 낮에 조금씩 나눠 먹을 때와 밤 10시에 TV 보면서 습관처럼 집어 먹을 때의 혈관 부담은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과일을 언제 가장 많이 먹고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과연 당분이 많은 편일까? 섬유질이 많은 편일까? 이 두 가지 질문만으로도 이미 당신의 하루 과일 습관을 꽤 정확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곧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뇌졸중 직전까지도 과일을 건강한 간식이라고만 믿고 드시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통해 이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과일을 어떤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드셨는지 그리고 저와 함께 저녁 과일 전략을 바꾼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 자연스럽게 당신 자신의 저녁 식탁과 겹쳐보시게 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68세 여성분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분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일상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하루와 너무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편의상 미정씨라고 불러볼게요. 미정씨는 평소에 나는 건강관리 꽤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꾸준히 드셨고 정기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으셨죠. 튀긴 음식은 줄이고 대신 과일과 잡곡밥, 나물 반찬을 챙겨 드셨습니다. 문제는 저녁 과일이었습니다. 남편분과 저녁 식사를 마치면 늘 TV 앞에 앉아 과일 접시를 놓고 드시는 게 하루의 작은 행복이었어요. 포도 한 송이, 감이나 단감 2개, 제철 과일이 나오면 오늘은 좀 많이 먹어도 되지 하면서 접시를 한 번 더 채우셨습니다. 과자나 케이크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생각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미정 씨는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느끼셨습니다. 컵을 들다가 왜 이렇게 미끄러지지? 싶었고 말도 약간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몇 분이 지나자 증상이 조금 가라앉았고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죠. 하지만 함께 계시던 남편분이 이상함을 느끼고 억지로 응급실로 모시고 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해보니 뇌혈관 중 한 곳이 많이 좁아져 있었고 아주 작은 혈전, 피떡이 일시적으로 혈관을 막았다가 풀어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크게 쓰러지기 전 몸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였던 셈이죠. 입원 후 자세히 생활 습관을 여쭤보면서 저는 식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소에 간식이나 야식은 어떠세요? 그러자 미정 씨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과자나 단 음료는 아예 안 먹어요. 대신 과일이 너무 좋고, 특히 저녁에 남편이랑 같이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처방전을 하나 더 적기 전에 저는 하루 식사를 아침부터 밤까지 자세히 적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기록을 보고 나서야 퍼즐이 꽤 선명하게 맞춰졌습니다. 아침과 점심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저녁 식사 후 2~3시간 동안 이어지는 과일과 말린 과일, 그리고 과일 주스였습니다. 그래도 자연식품인데요? 맞습니다. 자연식품이죠. 하지만 혈액검사 결과를 다시 보니 중성지방과 공복혈당이 미묘하게, 그러나 분명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도 목표 수치보다 조금 높은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미정 씨는 과자나 케이크보다 과일이 훨씬 낫다며 당당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전체 당분 섭취량의 상당 부분이 저녁 과일과 과일 주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혈관과 뇌의 입장에서는 밤마다 쉬지 않고 당분과 지방 재료를 공급받는 상태였던 거죠. 이때 의료진 사이에서도 작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경과 의사 선생님은 일단 콜레스테롤 약을 좀 더 강하게 쓰고 혈전 재발 방지 약을 잘 드시게 하자에 더 중심을 두셨고, 영양팀에서는 과일은 줄이지 말고 다른 탄수화물을 먼저 줄이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저는 둘 다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어요. 약은 신경과 선생님 계획대로 잘 드시되 식단에서는 저녁 과일 전략을 먼저 바꿔보시죠. 모든 과일을 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저녁에 몰아서 먹는 습관과 당분 높은 과일 위주를 바꾸는 것부터요. 그날 밤 병실에서 미정 씨는 조용히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해보려고 한 것들이 알고 보니 제 혈관을 더 힘들게 한 건가요? 그 질문 속에는 서운함, 후회,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잘해보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병원에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작은 경고를 크게 깨닫고 나면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혈관을 더 잘 지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나쁜 습관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 습관을 조용히 교체해 나가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저녁에 과일 먹으면서 TV 보는 게 하루의 행복인데 혹시 나도 모르게 혈관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 스치지 않으시나요? 사실 이런 조용한 경고를 경험하고도 병원에 오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팔에 잠깐 힘이 빠졌다가 돌아오고 말이 조금 꼬였다가 괜찮아지면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쉽죠.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한 번 크게 터지면 그때는 말하기도 걷기도 삼키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순하게 이 과일은 먹어라, 저 과일은 먹지 마라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 속에서 특히 저녁 시간대에 숨어 있는 혈관을 지치게 만드는 패턴을 함께 찾아내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하루 중 언제 가장 마음이 느슨해지고 먹는 것에 관대해질까? 그 시간에 나는 주로 어떤 과일을, 어느 정도 양으로, 어떤 기분으로 먹고 있을까? 조금 후에 우리는 미정 씨가 실제로 저녁 과일 전략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3개월, 6개월 뒤 검사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 과정이 당신 자신을 위한 하나의 작은 미래 예고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과일이 특히 저녁에 부담이 되는지, 반대로 어떤 과일과 어떤 먹는 방법이 뇌와 혈관에 좀 더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과일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 나이에 맞게 똑똑하게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과일이 특히 저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과일이 있으신가요?
포도, 감, 멜론, 바나나, 달콤해서 손이 자꾸 가는 과일들일수록 저녁에는 조금 더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먼저 과학적인 사실 하나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일마다 혈당을 올리는 속도와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것을 혈당지수 GI와 혈당 부하 GL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당도가 높고 부드러운 과일일수록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을수록 혈당이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포도, 잘 익은 감, 말랑한 바나나, 잘 익은 망고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수분이 많은 과일은 괜찮지 않나요? 예를 들어, 수분이 많고 시원한 수박은 살 안 찌는 과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양의 밥보다 혈당 지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수박만 드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과일들이 함께 올라오면 당분은 훨씬 더 많이, 빠르게 들어오게 되죠. 과일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문제는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먹느냐입니다. 특히 저녁에는 우리 몸의 대사 스위치가 점점 쉬는 쪽으로 기울어가는 시간입니다. 낮보다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고 움직임도 적어지기 때문에 같은 과일이라도 밤에 먹으면 지방으로 저장되기 더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기서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도 과일은 채소보다는 당분이 많을 뿐 가공식품보다는 훨씬 낫다. 굳이 너무 겁줄 필요 없다는 쪽과 고지혈증, 당뇨, 비만, 뇌졸중 위험이 있는 분들은 저녁 과일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쪽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단정하기보다는 당신이 어느 쪽 몸 상태에 가까운지 지금까지 검사 수치와 생활 습관을 함께 놓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까요? 저녁에 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과일들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 알 작아서 양 조절이 어려운 과일. 대표적으로 포도, 체리, 방울토마토, 실은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손이 가는 대로 계속 먹게 된다는 점이에요. 접시에 소복하게 담아두면 어느새 빈 접시만 남고 실제로 몇 알을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기 쉽습니다. 조그마한 알 하나에는 당분이 조금씩 들어있지만 그 조금씩 30알, 40알이 모이면 어느새 밥 한 공기 이상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주 달고 부드러워 포만감은 크지 않은데 당분은 높은 과일, 잘 익은 감, 말랑한 바나나, 잘 익은 망고, 아주 달게 익힌 멜론 등이 그렇습니다. 한두 조각 먹으면 멈추면 좋은데 오늘은 제철이니까 하면서 조금 더 먹게 되죠. 특히 감은 몸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도 방심하고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건과일과 과일 주스 형태. 말린 곶감, 건포도, 말린 망고, 과일칩, 그리고 100% 과일 주스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과일일 뿐 같지만 물기가 빠지고 당분이 농축된 상태여서 같은 양이라도 생과일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짧은 시간에 들이키게 됩니다. 100%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식이섬유는 거의 사라지고 당분만 쭉쭉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변해 있죠.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이 3가지 유형 중 어떤 과일을 저녁에 가장 자주 먹고 있을까? 괜찮겠지 하고 먹었던 과일이 사실은 내 혈관을 더 피곤하게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쯤에서 한 가지 놀라운, 조금은 반전 같은 사실도 있습니다. 당분이 상당히 들어있지만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서 적절한 시간과 양만 지키면은 혈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 배처럼 껍질째 천천히 씹어 먹는 과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분 흡수를 어느 정도 늦춰주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저녁에 한 번에 많이 먹느냐, 낮에 나눠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학자들 사이에 작은 논의가 있습니다. 사과, 베리류처럼 항산화 물질이 많은 과일은 시간대 상관없이 좋다는 의견과 좋은 과일이라도 저녁 늦게 많이 먹으면 대사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 부딪히죠.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좋은 과일도 좋은 시간에, 좋은 양으로 먹을 때 비로소 약이 됩니다. 그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약이었던 것이 조용히 부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과일 중에서 지금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처럼 자주 만나고 있는 과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만남은 대부분 낮에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저녁 식사 후 혹은 밤늦은 시간에 이루어지나요?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오늘 저녁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을 줄이고 어떤 과일과 어떤 먹는 방식을 선택하면 조금 더 안전할까? 그리고 저녁 과일을 아예 끊지 않고도 혈관 부담을 확 줄이는 실천법을 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당신의 저녁 과일 습관이 뇌조졸중 걱정을 줄이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오늘 저녁부터 나는 도대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아마 지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겁니다. 먼저 한 가지 기본 원칙부터 세워볼까요? 과일을 약처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약에도 용량이 있고 먹는 시간과 방법이 있죠.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으니까 많이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양과 시간을 정해서 드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권장되는 과일량은 하루 1조 2회, 한 번에 주먹 하나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먹은 본인 손 기준입니다. 본인 손보다 훨씬 큰 접시를 채워 드신다면 이미 권장량을 넘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요. 미정 씨와 저는 먼저 저녁 과일 시간표부터 손봤습니다. 기존에는 저녁 식사를 7시에 하고 9시쯤 TV 보면서 과일 접시를 한 번, 11시 가까이 돼서 남은 과일을 한 번 더 드시곤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바꾼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 후 2-3시간 뒤 과일은 줄이고 가능하면 과일은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아침이나 점심 사이 간식으로 혹은 점심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옮겨서 드시게 했죠. 둘째, 부득이하게 저녁에 먹어야 할 때에는 최대한 식사 직후 소량으로만, 그리고 주먹 하나 이하의 양으로 제한했습니다. 혈당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또 급격히 올리지 않도록 당분이 높은 과일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 위주로 바꾸는 것도 함께 했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잘 익은 단감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이 생각보다 많은 양의 밥과 맞먹는 탄수화물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감은 부드럽고 잘 넘어가서 한 개를 천천히 나눠 먹기보다는 금방 후루룩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죠. 나는 과자 안 먹고 감만 먹는데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혈관 입장에서는 밤마다 밥 한 공기를 더 먹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미정 씨와 함께 세운 저녁 과일 교체법을 그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1단계, 양 줄이기, 시간 앞으로 당기기. 처음부터 과일 종류를 다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저녁 9-1시에 먹던 과일을 저녁 식사 직후 또는 오후 3-5시 사이로 옮겼습니다. 양은 포도 한 송이, 작은 종지 그릇 하나, 감 2개, 반 개 또는 1개를 둘이 나눠 먹기처럼 줄였고요. 2단계, 과일 종류 순서 바꾸기. 저녁에 꼭 먹고 싶은 날이라면 포도나 아주 달콤한 감 대신 껍질째 씹어 먹을 수 있는 사과, 배, 키위 같은 과일을 우선 선택하게 했습니다. 특히 사과는 껍질째 천천히 씹어 먹으면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함께 들어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양과 시간이 지켜졌을 때 이야기죠. 3단계, 건과일과 주스는
나즈로 이사. 곶감, 건포도, 말린 망고, 100% 과일 주스는 가능하면 저녁에는 드시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만약 꼭 먹고 싶은 날이 있다면 오전에 한 번, 점심 전에 한두 조각만 드시게 조절했죠. 저녁에 맛있게 먹던 걸 낮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혈관엔 큰 선물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학술적인 논의가 등장합니다. 최근에는 시간 영양학 크로노 누트리시언이라는 분야에서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당, 혈압, 체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들은 저녁 늦은 탄수화물 섭취가 체중 증가와 대사질환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또 다른 연구들은 총 섭취량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을 따르든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 늦게 많은 당분을 한꺼번에 먹는 습관은 혈관과 뇌에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차피 낮에도 과일을 먹을 수 있다면 굳이 혈관이 쉬어야 할 밤 시간까지 깨워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여기서 한번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나는 과일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로 먹고 있지? 특히 마음이 가장 풀어지는 저녁 시간에 손이 가는 과일은 어떤 종류일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저녁 과일 전략을 새로 짜는 첫 단추가 됩니다. 미정 씨는 이런 변화를 3개월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지 않았고 과일을 싫어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녁에 과일을 무의식적으로 많이 먹던 습관을 낮 시간대 더 안전한 방식으로 옮긴 것뿐이었죠. 3개월 뒤 검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성지방 수치는 눈에 띄게 내려갔고 공복 혈당도 이전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LDL 콜레스테롤도 약간이지만 의미 있게 낮아졌습니다. 물론 이게 모두 과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을 규칙적으로 드신 것, 걷기 운동을 조금씩 늘린 것도 함께 영향을 주었겠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녁 과일을 줄이고 시간과 종류를 조절한 것만으로도 검사 수치와 몸 상태가 동시에 좋아졌다는 체감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좀 붓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부기가 덜하고 머리가 조금 더 맑은 느낌이에요. 혹시 당신도 이런 변화를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주 거창한 식단 혁명이 아니라 오늘 저녁 과일 한 접시에서 시작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요. 곧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을 선택하면 좋을지, 반대로 뇌졸중 고지혈증 위험이 있는 분들이 특히 저녁에 조심해야 할 과일은 무엇인지 조금 더 리스트에 가깝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에게 맞는 나만의 저녁 과일 공식을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슬슬 머릿속에서 정리가 조금 되시나요? 아, 저녁에 과일을 너무 몰아서 먹으면 안 되겠구나. 당분 많은 과일, 건과일, 주스는 특히 조심해야겠구나.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떤 과일부터 바꾸면 되나요? 그리고 뭘로 바꾸는 게 제일 좋을까요? 먼저 기본 원칙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 목표는 과일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 나이에 맞게 저녁 과일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저녁 기준으로 과일을 3부류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1부류, 되도록 저녁에는 피하고 낮으로 옮기고 싶은 과일. 2부류, 저녁에 먹을 수는 있지만 양과 횟수를 꼭 조절해야 하는 과일. 3부류, 저녁에 조금 더 안심하고 선택해 볼 수 있는 과일. 먼저 1부류부터 볼까요? 포도, 잘 익은 감, 말랑한 바나나, 아주 달콤한 망고, 수박, 멜론, 그리고 건과일과 과일 주스. 이 과일들은 공통적으로 당분 밀도가 높거나 한 번에 많이 먹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지혈증, 당뇨 미만, 뇌졸중 위험이 있는 분들께는
가능하면 해가 떠 있는 시간으로 옮기거나 특별한 날에만 조금 드시도록 안내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100% 과일 주스면 괜찮지 않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주스는 식이섬유가 거의 빠져나가고 당분이 액체 상태로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혈당이 더 빨리 더 높이 오르기 쉽습니다. 간에서도 이 과일 당분, 과당을 처리하느라 더 바빠지고 일부 연구에서는 과량의 과당 섭취가 지방간과 중성지방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녁마다 큰 컵으로 과일 주스를 마시는 습관은 혈관에 분명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류는 어떤 과일일까요? 사과, 배, 키위, 오렌지, 자몽 같은 감귤류, 토마토 같은 과일 채소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비교적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껍질째 혹은 통째로 천천히 씹어 먹는 경우가 많아서 혈당이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가는 편입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사과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적절한 양, 적절한 시간입니다. 사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밤 10시에 큰 사과 2개를 한 번에 드신다면 혈관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도 있어요. 어떤 연구들은 전체 식단 패턴이 중요하다. 과일은 그 안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또 어떤 연구들은 대사질환이 있는 고령층에서는 과일의 종류와 섭취 시간도 꼭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전체 식단이 아무리 좋아도 밤마다 당분이 몰려 들어오면 혈관이 쉴 틈이 없습니다. 과일은 좋은 친구지만 언제 얼마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친구가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류. 저녁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심하고 선택해 볼 수 있는 과일입니다. 여기에는 소량의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등 껍질째 천천히 씹어 먹는 사과나 배의 소량, 그리고 토마토, 오이처럼 수분이 많고 당분이 비교적 낮은 채소형 과일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주먹 하나 이하라는 양의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깜짝 놀라시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매일 먹던 그 달콤한 간식 과일을 줄이고 사과 반 개, 토마토 몇 개로 바꾸는 게 무슨 큰 차이를 만들까요? 겉으로 보기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저녁마다 혈당이 훅 치솟는 횟수를 줄이고 중성지방이 쌓이는 속도를 늦추는 데는 의외로 아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같은 총 칼로리라도 저녁에 당분이 몰려있는 식단이 체중 증가와 대사 이상과 더 관련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과일과 탄수화물을 낮 시간대로 옮기고 저녁을 가볍게 유지한 그룹에서 체중과 혈당이 더 잘 조절됐다는 보고도 있죠.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밤에 혈관을 쉬게 해주는 식습관, 이 뇌졸중 심혈관 질환 예방에 분명 의미가 있다는 데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당신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내 저녁 식탁 위 과일 접시는 지금 이 세 부류 중 어디에 가까울까? 오늘 저녁 단 한 번이라도 1부류 과일을 2부류나 3부류로 바꿔볼 수 있을까? 만약 이 영상이 나도 오늘 저녁 과일부터 한번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들게 했다면 지금 살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뇌졸중이나 고지혈증으로 걱정하는 가족,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혈관을 지켜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 이 과일부터 바꾸세요. 라고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조합과 예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리스트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실제 저녁 식사 장면에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저녁 과일 교체 공식을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지금 단지 과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혈관 나이를 5년, 10년 앞당겨 젊게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 이제 약속드렸던 이야기. 선생님, 그래서 도대체 이 과일이 뭔가요? 뭘 먼저 바꾸라는 건가요? 를 짚어볼 차례죠.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먼저 이름을 부르는 과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포도부터 바꿔볼까요? 입니다. 왜 포도일까요? 포도 자체가 나쁜 과일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포도는 양 조절이 거의 되지 않는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알이 작고 달콤해서 몇 알만 먹으려다가 어느새 한 송이, 두 송이가 사라져 버리죠. 특히 저녁 TV 시간 대화하면서 무심코 집어 먹다 보면 내가 몇 알을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포도는 당분 함량이 꽤 높은 과일에 속합니다. 포도 10알, 20알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꽤 많은 양의 당분과 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한 젊은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올라가 있는 60대 이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조금 놀라운 사실 하나. 일부 연구에서는 과일, 특히 포도베리류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포도도 괜찮다, 오히려 좋은 점도 많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당분과 총 섭취량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고령, 비만, 당뇨, 고지혈증이 겹친 그룹에서는 포도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죠.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포도의 좋은 점을 얻으려면 당신의 혈관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양을 지키면서 먹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대부분은 시간과 양이 아니라 습관과 기분에 따라 먹게 되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저녁만큼은 포도부터 바꿔보자고 제안드립니다. 그럼 무엇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영상 제목에서 말한 이 과일부터 바꾸세요의 실제 공식이 등장합니다. 1단계, 저녁 포도 한 송이, 사과 반 개 플러스 토마토, 몇 알 예를 들어 원래 저녁 9시에 포도 한 송이를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저녁 식사 직후에 껍질째 씹어 먹는 사과 반 개와 반귤 토마토 몇 알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분은 줄이면서도 식이섬유와 수분, 비타민은 챙길 수 있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2단계, 접시 가득 과일, 주먹 하나 과일. 당신 손 주먹 하나 크기의 과일만 담을 수 있는 작은 접시를 하나 정해 두세요. 그리고 저녁에 과일을 먹고 싶을 때는 이 접시 한 번만 채운다는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포도 대신 작은 사과 반 개, 배를 얇게 썰어서 몇 조각, 거기에 토마토나 오이를 조금 곁들이는 식으로요. 잠깐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같은 저녁 과일 시간인데 한쪽은 포도 한 송이와 곶감 2개, 다른 한쪽은 사과 반 개와 토마토 몇 알. 당신의 혈관과 뇌는 어느 쪽을 더 편안해 할까요? 물론 여기서도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영양학자들은 그렇게까지 과일을 나눌 필요가 있나 전체적으로 가공식품과 설탕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미 질환이 있는 고령층은 작은 차이도 모아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신은 어느 말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저는 수많은 환자분의 검사 수치와 표정을 보면서 후자의 입장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꾸려는 것은 한 번에 인생을 뒤집는 거대한 식단이 아니라 오늘 저녁 포도 한 송이를 사과 반 개와 토마토 몇 알로 바꾸는 것, 같은 작고 구체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선택이 모이고 모여서 3개월 뒤, 6개월 뒤 검진 결과에 분명히 흔적을 남기는 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미니 후크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만약 당신이 오늘 저녁 포도 대신 사과와 토마토를 선택해 먹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별것 아닌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 한 번의 선택이 오늘 밤 당신의 혈당 곡선을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들고 그 완만한 곡선이 당신의 내피세포가 상처 입지 않도록 지켜준다면 그게 바로 뇌졸중 예방에 아주 사소하지만 현실적인 첫걸음이 아닐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 나도 오늘 저녁 포도만이라도 바꿔보자. 이런 결심이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그 마음이 식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나 오늘 이 과일부터 바꾸기로 했어요. 라고 댓글에 짧게 남겨보시는 겁니다. 그 한 줄이 내일의 내게는 그래,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도 할 수 있어 라는 작은 약속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포도뿐 아니라 감, 수박, 멜론처럼 저녁에 자주 올라오는 다른 과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합으로 바꾸면 좋은지, 그리고 일주일 저녁 과일 교체표를 예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금 바꾸려는 건 당신이 좋아하던 과일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순서와 양, 시간이라는 것을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래, 포도나 감 같은 건 줄이고 사과나 토마토로 바꾸면 되겠구나. 어느 정도 그림이 잡히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좋은 과일을 골랐는데도 먹는 습관 때문에 혈관이 계속 지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사과나 토마토처럼 비교적 괜찮은 과일을 고르시는데도 이상하게 중성지방과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일 자체보다는 같이 먹는 것, 먹는 상황, 속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먼저 과학적인 사실 하나부터 짚어볼게요. 과일 속 당분은 대부분 과당 프럭토스이라는 형태입니다. 과당은 포도당에 비해 혈당을 바로 확 올리지는 않지만 간에서 주로 처리되면서 중성지방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혈당은 크게 안 올랐는데 중성지방이 계속 높다는 분들 중 일부는 우유, 빵, 과자와 함께 먹는 과일, 특히 밤 시간 과일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과일 플러스 빵 플러스 우유. 조합, 왠지 건강해 보이고 든든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모두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특히 저녁이나 밤 늦게 이 조합을 자주 드신다면 혈당과 중성지방, 간 지방까지 동시에 자극하는 혈관 피로 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영양학자들은 개별 음식보다 전체 칼로리와 활동량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정 조합, 당분, 지방, 밤시간 탄수화물 폭탄, 이 특히 더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환자분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루 전체를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밤마다 혈관을 놀라게 하는 조합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뇌졸중, 심장병 예방에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볼게요. 70대 남성 환자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당뇨와 고지혈증이 함께 있어서 약을 꾸준히 드셨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늘 200 근처에서 내려오질 않았어요. 평소 식사를 들어보니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였습니다. 튀긴 음식도 많이 줄이셨고 고기도 과하게 드시지 않았죠. 그런데 생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다 보니 하루에 숨겨진 습관이 하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녁에 TV 보면서 식빵 한두 장에 잼 바르고 사과 한 개 썰어서 같이 먹고 우유 한 잔 마시는 게 습관이에요. 배고파서라기보다 그냥 입이 심심해서요. 이 조합을 숫자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빵에서 나오는 탄수화물, 잼과 사과에서 오는 당분, 우유 속 유당까지 합치면 꽤 큰 양의 당분이 저녁 시간 한 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게다가 이 시간은 보통 움직임이 거의 없는 밤이죠. 혈관과 간 입장에서 보면 오늘도 야근해야 하는구나 싶은 상황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과일을 먹을 때 꼭 따라붙는 단짝 메뉴가 있지 않은가? 빵, 과자, 떡, 우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과 늘 세트로 먹고 있지는 않은가? 좋은 과일도 당분이 많은 음식들과 함께 특히 밤 늦게 한 번에 들어오면 혈관에 주는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반대로 낮에 단독으로 혹은 견과류, 채소와 함께 천천히 먹으면 혈당과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미니 후크 하나 더 드려볼게요. 만약 오늘 밤 빵, 편식 과일, 펄스, 우유 세트를 사과 반개 펄스 따뜻한 보리차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누가 봐도 단순해 보이는 이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야간 혈당 곡선을 얼마나 다르게 그려줄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로 큰 변화가 생기겠어? 어차피 내일 또 먹을 건데.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3개월, 6개월 단위로 검사 수치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은 한 번의 완벽한 결심이 아니라 수많은 사소한 선택의 반복으로 바뀝니다. 저녁 과일 앞에서 오늘은 그냥 평소대로 먹자를 고르는지 오늘만큼은 이 과일부터, 이 조합부터 바꿔보자를 고르는지 그 차이가 몇 년 뒤 당신의 MRI 사진, 혈관 조영술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당신만의 야식 세트가 하나 떠오르시나요? 과일과 함께 늘 따라다니는 그 메뉴, 오늘만큼은 살짝 거리를 두고 과일의 자리를 조금 더 가벼운 선택으로 바꿔보실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내가 저녁에 자주 먹는 조합을 메모장에 한 줄만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이 끝날 때쯤 그 조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작은 계획을 세워볼 거예요.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일주일 저녁 과일 간식 교체표를 예시로 보여드릴 겁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떤 날에는 사과, 어떤 날에는 토마토, 어떤 날에는 과일, 대신 따뜻한 차로 마무리하는 방식까지 당신의 뇌와 혈관이 편안해지는 패턴을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지금 당신의 저녁 습관 지도를 다시 그리는 중입니다. 이제 머릿속에 그려둔 저녁 습관 지도를 조금 더 구체적인 일주일 계획으로 내려볼까요? 막연한 결심만으로는 오래가기 어렵기 때문에 요일별로 가볍게라도 틀을 잡아두면 실제로 실천하실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먼저 한 가지 과학적인 사실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연구들을 보면 우리 뇌는 결심보다 반복되는 패턴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행동이 2주, 3주 이상 비슷한 시간,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되면 뇌 안에서 그 행동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회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일주일짜리 저녁 습관 교체표는 단순한 식단표가 아니라 당신의 뇌에게 새로운 자동 모드를 심어주는 연습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예시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당연히 그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당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적당히 바꿔보시면 됩니다. 월요일, 가장 위험한 날부터 바꾸기. 많은 분들이 월요일을 가장 피곤한 날로 느끼고 저녁에 달콤한 걸로 위로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월요일 저녁이 포도, 감, 아이스크림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날이 되기 쉽죠. 이날만큼은 포도 한 송이, 사과 반 개, 플러스 토마토 2차 50개로 바꾸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혈관은 아, 오늘은 좀 다르네 하고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화요일, 과일 없는 저녁 도전. 하루 정도는 저녁에 아예 과일을 먹지 않는 날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 둥글레차, 허브티 등 당분이 없는 따뜻한 음료로 마무리해 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지만 밤에 속이 가벼운 느낌, 다음날 아침 얼굴 부기가 덜한 느낌을 몸이 기억하기 시작할 거예요. 수요일, 저녁 과일 소량 낮으로 분산하기.
이날은 아예 과일을 없애기보다 양과 시간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아침에 키위 반 개, 점심과 저녁 사이에 사과 반 개, 저녁 식후에는 토마토, 몇 알만 드시는 식으로 하루 권장량 1, 2회 안에서 나누어 드시는 거죠. 혈당이 한 번에 확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목요일, 건과일, 주스 점검의 날, 곶감, 건포도, 말린 망고, 과일 주스. 이날만큼은 냉장고와 찬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저녁 시간에 자동으로 손이 가는 것들을 점검해 보세요. 가능하면 저녁 대신 오전에 한두 조각만 드시거나 당분이 없는 차와 바꾸는 연습을 해봅니다. 오늘은 건과일 없는 목요일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겠죠. 금요일, 가족과 함께 바꾸는 날.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은 가족과 함께 과일을 많이 먹는 날이 되기 쉽습니다. 이날은 접시 가득 과일 대신 가족 모두 주먹 하나 과일 접시로 한번 바꿔보세요. 각자 작은 접시를 하나씩 들고 사과 배에 토마토를 조금씩 나누어 담아 먹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 혈관 휴식일이야 라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다음 주를 준비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요일, 제철 과일을 현명하게 즐기는 날. 시장에 가면 제철 과일이 눈에 들어오는 날이죠. 이날은 제철 과일을 즐기되 저녁에는 맛보기 정도로만 드시고 대부분은 낮 시간에 나눠 드시는 전략을 써보세요. 예를 들어 낮에 가족들과 함께 제철 과일을 충분히 나눠 먹고 저녁에는 과일 대신 따뜻한 차나 채소, 위주 반찬으로 마무리해 보는 거죠. 일요일, 다음 주를 위한 몸 점검의 날. 이날은 거창할 것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녁 과일과 간식을 얼마나 잘 조절했댔는지 조용히 돌아보고 몸 상태도 함께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덜 무거운지, 다리가 덜 붓는지, 속이 더 가벼운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그냥 과일 조금 바꾼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과학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혈관과 뇌는 한 번의 폭발적인 사건보다 매일 밤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매일 밤 혈당과 중성지방이 살짝씩 올라갔다 내려가는 패턴이 몇 년, 몇십 년 동안 계속되면 어느 순간 한 번 크게 터질 수 있는 위험을 키워가게 되죠. 반대로 오늘만큼은 저녁 과일과 간식을 좀 가볍게 가보자는 선택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반복하다 보면 당신의 혈관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부드러워지고 탄력을 되찾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는 또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작은 식습관 변화가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과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전체 대사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답변이 부딪히죠. 저는 오랜 환자들을 보면서 후자의 의견에 조금 더 마음이 갑니다. 단 한 번의 대단한 결심보다 계단 대신 조금 더 걸어 올라가고 저녁 과일 한 접시를 사과 반 개로 줄이는 반복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어보셨으면 해요. 나는 이번 주에 저녁 과일과 간식을 어떻게 먹고 있었지? 일주일 중 하루만, 아니 이틀만이라도 저녁을 조금 가볍게, 과일을 조금 현명하게 바꾸어 볼 수 있을까? 만약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나도 이번 주에는 최소한 이틀만이라도 저녁 과일 간식 패턴을 바꿔보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 결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살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저는 요일에 이 과일부터 바꿔볼게요 라고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일주일과 당신의 혈관 나이를 바꾸는 작은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저녁 과일 간식 이야기를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뇌 졸중을 부르는 다른 생활 습관들 속에서도 오늘 저녁 한 끼, 과일 한 접시를 바꾸는 의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바꾸고 있는 것은 식탁이지만 실제로 지키고 있는 것은 당신의 내일 아침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라는 것을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당신의 저녁 과일 이야기뿐 아니라 하루 전체의 생활 습관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되지 않으셨나요? 뇌졸중을 만드는 건 과일 한 접시만이 아니라는 것,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과한 소금, 움직이지 않는 시간, 담배, 잦은 음주, 짧고 끊기는 수면. 이 모든 것들이 혈관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치게 만들죠. 그럼에도 제가 오늘 저녁 이 과일부터 바꾸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은 큰 것부터 바꾸려고 하면 대부분 며칠을 못 갑니다. 하지만 작은 것, 당장 오늘 저녁 식탁 위 한 접시부터 바꾸면 그 작은 성공이 쌓여서 조금 더 큰 변화를 견딜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행동 변화 하나가 혈압, 혈당, 체중에 바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내가 내 몸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다른 건강한 선택을 더 쉽게 만드는 방향으로 뇌 회로를 조금씩 바꾼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즉, 과일 한 접시를 바꾸는 선택이 그 자체로 혈관을 치료한다기보다는 당신을 건강한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다시 정의해주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 정도쯤이야 하며 매일 밤 비슷한 습관을 반복한다면 어떨까요? 혈관은 당장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주 천천히 안쪽 벽이 조금씩 상처나고 기름 찌꺼기가 달라붙기 쉬운 상태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작은 혈전 하나가 그 좁아진 곳을 막으면서 우리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생활 습관을 한꺼번에 전부 바꿔야 한다는 게 고 주장하는 쪽과 하나씩 가장 실천 가능한 것부터 바꾸는 편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쪽이죠. 저는 진료실에서 수십 년간 익숙해진 습관들을 한꺼번에 내려놓지 못해 괴로워하는 분들을 보며 후자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먼저 붙잡은 것이 바로 저녁 과일이었습니다. 소금, 운동, 수면, 약 복용 습관. 나중에 함께 다뤄야 할 이야기들이 정말 많지만 지금 당신 손에 쥐어드리고 싶은 건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그래봤자 과일 조금 줄이는 건데 이게 정말 내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것 중에 오늘 당장 하나만 지키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사람마다 대답은 다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녁 간식부터 바꿔볼게요 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저녁 간식, 저녁 과일은 우리 하루의 마지막 감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마음, 허탈한 마음, 혹은 수고했다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 이 감정들이 과일 한 접시, 빵 한 조각, 술 한 잔에 실려 우리 혈관을 향해 매일 밤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당신은 요즘 어떤 감정을 안고 잠자리에 드시나요? 그 감정을 달래기 위해 무엇을 손에 들고 있나요? 만약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포도 한 송이, 잘 익은 감 2개, 빵과 과일, 아이스크림과 주스라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그 손에 쥐는 것을 조금만 더 가볍게, 혈관이 덜 힘들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잠깐 상상여행을 해볼까요? 두 사람의 1년 후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A씨는 오늘 영상을 보고도 귀찮다, 내일부터 생각해보자며 그냥 늘 먹던 대로 저녁마다 달콤한 과일과 간식을 이어갑니다. B씨는 오늘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포도 한 송이 대신 사과 반 개와 토마토 몇 달로. 그리고 일주일, 한 달, 석 달을 완벽하진 않아도 대체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1년 뒤 두 사람의 혈관 상태, 완벽하게 측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쪽 혈관이 더 덜 지쳐 있을지 조금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물론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공식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전, 나이, 이미 쌓여온 손상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뇌졸중은 어차피 운이 큰 병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운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수십 년간의 생활 습관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도 운이 우리를 덜 괴롭히도록 혈관을 덜 상하게 지키는 삶을 조금 더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크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식탁 위 과일 한 접시, 내일 저녁 간식 한 번, 모레 잠자리에 들기 전 한 잔의 음료에서 조용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뇌졸중을 겪은 가족이 계시거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으로 늘 걱정하시는 부모님, 형제자매가 계시다면 오늘 저녁 과일부터 바꿔보자 는 이 메시지가 그분들께도 작은 위로와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따뜻하게 정리하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작은 다짐의 문장을 함께 만들어 볼 겁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지금 단지 뇌졸중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 아니라 혈관과 뇌를 조용히 응원하는 삶의 방식을 함께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신 당신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감정들이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아깝고 그래도 한번 바꿔보고 싶다. 우리가 오늘 내내 이야기했던 건 겉으로는 저녁 과일이었지만 사실은 나이 들어가는 나의 혈관과 뇌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잠깐 한 발짝 물러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감정과 함께 정리해 볼까요? 먼저 하나의 중요한 의학적 사실부터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혈압, 혈당인 콜레스테롤을 함께 관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을 의미 있게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약, 식습관, 운동, 수면이 함께 맞물릴수록 효과가 커지죠. 이 말은 곧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늦지 않다는 희망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많은 환자분들이 약은 잘 챙겨 드시면서도 저녁 한 끼 과일 한 접시는 별것 아니라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설마 이것 때문에 뇌졸중까지 오겠어? 당연한 반응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 그 설마가 1년, 5년, 10년 쌓이면 혈관 안에서는 전혀 별것 아닌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의 논쟁이 다시 등장합니다. 뇌졸중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혈압 조절이다 라는 의견, 아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 체중까지 모두 봐야 한다는 의견, 어느 한 가지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에 대한 토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공통 메시지는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선택들이 약의 효과를 도와주고 혈관에 나빠지는 속도를 분명히 늦출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나는 내 혈관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작은 선택들을 해왔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조금 더 자주 해줄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던 정보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겁니다. 과일을 많이 드신 것도 사실은 건강을 챙기고 싶었던 마음에서 나온 선택이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왜 그때는 몰랐을까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다르게 선택할까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모습 말고 5년 뒤, 10년 뒤의 당신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때의 당신은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어느 정도 찰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얼마나 맑을까요? 좋아하는 사람과 산책을 나갈 때 얼마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을까요?
그 미래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이런 말을 건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날 저녁 과일 한 접시를 바꾸기로 마음먹어줘서 고마워. 그 작은 선택 덕분에 나는 지금도 이만큼 잘 걷고 잘 말하고 잘 웃고 있어.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조절증을 겪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 환자분들, 한쪽 팔다리를 쓰기 힘든 분들을 옆에서 보면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조심할 걸, 조금만 더 일찍 내 몸 얘기를 들어줄 걸. 혹시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있지 않나요? 계단에서 유난히 숨이 차다든지, 아침에 머리가 더 무겁다든지, 검사 수치가 매번 경계에 걸쳐 있다든지, 그 신호들이 나를 좀 더 다르게 돌봐줘 라는 당신 몸의 부탁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까지 우리는 포도와 감, 사과와 토마토, 건과일과 주스, 일주일 저녁 교체표까지 꽤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구체적인 이야기 뒤에 있는 진짜 핵심은 이 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이 들어가는 나의 혈관과 뇌를 어떻게 대하고 싶은가? 무심히 그냥 버티는 데까지 버티다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조금 번거롭고 때론 아쉬울지라도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응원해 줄 것인가? 당신은 이미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 자체가 나는 내 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혹시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릴까봐 걱정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을 작게 기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저녁 과일은 포도 한 송이 대신 사과 반 개와 토마토 몇 알로 바꾼다. 일주일에 이틀은 저녁에 과일과 간식을 쉬게 해준다. 이렇게 아주 짧은 문장으로 당신만의 약속을 적어두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는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께 그런 작은 약속 하나라도 떠올리게 해주었다면 영상이 끝난 뒤 댓글에 당신의 다짐을 한 줄만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과일부터 바꿔볼게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가족이랑 같이 시작해볼게요. 이런 한 줄이 당신만의 실천일지가 되고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건네는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감싸 안는 정리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당신의 삶 전체 속에서 오늘 저녁 과일부터 바꾸는 것이 갖는 의미를 조용히 그리고 다정하게 함께 되짚어 볼게요.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의 끝에는 겁내기보다는 그래도 나는 매일 조금씩 나를 지켜냈다는 잔잔한 자부심이 자리 잡게 될 거라는 것을요. 이제 우리 이야기도 천천히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신 당신 어떠세요? 처음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와 비교하면 저녁에 과일 한 접시를 집어드는 마음이 조금은 달라져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과일이 좋다, 나쁘다를 단순히 나누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 나이에, 당신 혈관 상태에, 당신의 하루 리듬에 어떤 과일이 어떤 시간에 어느 정도면 더 잘 어울리는지 차분히 짚어본 시간이었어요. 기억나시죠? 혈관은 고무호스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달아가고 밤마다 몰려오는 당분과 지방이 그 안쪽 벽을 조금씩 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특히 저녁 늦게 먹는 과일과 간식이 당신의 뇌의 졸중, 심혈관 위험에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또 한편으로 좋은 과일도 분명 있었습니다. 껍질째 천천히 씹어 먹는 사과,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토마토와 베리류, 그리고 주먹 하나 안에 담긴 적당한 양. 우리는 무조건 끊기가 아니라 언제, 얼마만큼 무엇으로 바꿀지에 집중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이미 해보신 상상입니다. 포도 한 송이 대신 사과 반 개와 토마토 몇 알을 고르는 저녁, 빵, 과일, 우유 세트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가벼운 과일을 택하는 밤, 일주일에 이틀은 그마저도 쉬어주는 과일 휴식일을 만드는 모습. 이 작은 장면들이 모이면 당신의 혈관 나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똑같이 60대, 70대라도 누군가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머리가 더 맑고 걷는 걸음이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수술이나 특효약이 아니라 오늘 저녁 식탁 위에서 시작된 작은 선택들의 합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한 숟가락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포도 한 숟가락을 줄이고 주스 한 잔을 미지근한 차로 바꾸고 접시 한 번을 주먹 하나 과일로 바꾸는 그 순간 당신의 혈관은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더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지도 모릅니다.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나는 벌써 60대, 70대인데 지금부터 바꿔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때 꼭 기억해 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당신의 저녁 과일을 떠올리고 내일의 나를 한번 상상해 본 바로 이 순간이 당신에게 허락된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의사로서 제가 수없이 보아온 건 이제라도 바꾸겠다는 결심을 한 분과 어차피 늦었다며 포기한 분의 몇 년 뒤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입니다. 완벽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바꿔나간 시간이 혈관 안쪽에 뇌의 세포 하나하나에 조용히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아주 작은 그러나 구체적인 약속 하나만 정해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기로 한 이 시점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내 혈관을 위한 7일의 시작으로 삼는 겁니다. 이제부터 7일 동안 당신만의 기준을 하나 정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저녁에 과일과 간식을 건너뛴다. 포도, 감, 건과일부터 사과, 토마토, 오이로 바꿔본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당분이 들어간 음료와 과일을 먹지 않는다. 어떤 문장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지킬 수 있을 만큼 소박하고 구체적인 약속이어야 한다는 것. 그 약속에 조용히 이름을 붙여볼까요? Day 17 챌린지. 오늘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부터 당신의 저녁 과일과 간식을 향한 7일간의 작은 실험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거창한 프로그램도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저녁마다 나는 오늘 내 혈관을 어떻게 대하고 싶지? 라고 자신에게 한번 묻고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은 선택을 해보는 것.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다짐을 혼자만 갖고 있지 마시고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포도 대신 사과 반개로 시작합니다. Day 127. 저는 수요일, 금요일을 과일 휴식일로 정했습니다. Day 1007. 이렇게 한 줄 남겨주시면 당신의 약속이 더 오래, 더 단단하게 이어지는데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나도 해볼까 하는 용기를 건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7일 동안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스스로를 너무 엄하게 대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틀 하다가 하루 쉬어도 괜찮고 어느 날은 약속을 잊고 예전처럼 드셨더라도 다음 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혈관은 어제 한 번의 실수보다 요즘 내 삶의 전체 흐름을 더 중요하게 기억하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아주 짧게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나는 내 혈관을 위해 어떤 한 가지를 바꾸었지? 오늘 저녁 내 뇌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 주었지? 이 질문을 떠올리며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신경 써주고 있구나 하는 따뜻한 안도를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 병원에서 뇌졸중을 막 억지로 비켜간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다 바꾸진 못했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꾸준히 지켜온 게 있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아마 이번에 훨씬 더 크게 왔을 거예요. 그죠? 그 질문 속에는 자신의 몸과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조금은 안도에 가까운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작은 것들이 오늘의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당신도 분명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나는 내 혈관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내일은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던 어제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가족과 친구분께 공유해 주세요. 특히 뇌졸중을 걱정하고 계신 부모님,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 형제자매 혹은 나와 같은 나이의 친구에게 우리 같이 데이 7 챌린지 해보자 하고 가볍게 권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혈관과 뇌는 당장 내일 완전히 새로워지지는 않겠지만 오늘 내린 이 작은 결정들을 아주 섬세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계단을 조금 더 편안히 오르는 자신을 발견할 때, 아침 공기가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지는 날이 올 때 당신은 알게 되실 거예요. 아, 그때 저녁 과일부터 바꾸기로 하길 잘했구나.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7일, 그리고 그 이후의 날들까지 당신 자신의 혈관과 뇌를 더 다정하게 대하시기를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7일 변화를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혈관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건강 라디오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데이 7 챌린지 시작입니다. N